This is America's day. Silence the will of the people.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슈 인사이드, 지금부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는 내용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 17개 중에 첫날 서명한 9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것들을 뒤집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파리 기후에 재가입하고 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 다시 돌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란, 이라크 포함해서 7개 이슬람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했던 것을 푸는 건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뒤집는 그런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환경하면 또 바이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눈여겨봤던 거는 이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건설을 하는 키스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중단이 됐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이제 재개를 했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취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취소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캐나다 측에서는 사실은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은 과연 누구랑 가장 먼저 정상 통화를 하느냐 이것도 또 관심사잖아요. 궁금하죠. 네, 누구랑 했겠습니까? 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했습니다. 아, 참 껄끄러웠겠어요. 아무래도 뭐 이야기도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바로 코로나19 대응책이 아주 강력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주 당연하지만 미국에선 안 되고 있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네. 미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그리고 자가격리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닥터 파우치, 바로 코로나19를 전부 다 총괄했던 그분이 네. 다시 돌아왔는데 네. 이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표정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두웠던 표정이라면 아주 활짝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활짝 핀 표정으로 해방감을 느낀다라고까지 아주 뼈 있는 언급을 했었죠. 이 파우치 박사와는 달리 떠난 트럼프를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피즘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꺾었지만 트럼피즘을 과연 꺾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자신이 사실 국제 정세를 가장 잘 활용했고 국내적으로는 이런 분열 정책을 했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국 이기주의를 했는데요. 과연 트럼프는 이것을 이제 가속시킨 악셀이라고 가속 페달이라면 네. 바이든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과연 4년 만에 이것을 유턴시킬 수 있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참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취임 후 열흘 동안 53건의 행정 조치에 서명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뭐 코로나19라든지 경제라든지 인종 갈등 문제 또 뭐 이민 뭐 거의 뭐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대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는 17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서명을 했던 행정명령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많은 이런 건가요? 숫자죠. 많은 거죠.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는 네.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또 요즘같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좀 합이 안 맞고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대통령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빨리빨리 하겠다는 근데 이게 거군요. 정말 문제거든요. 문제니까 원장님. 사실 여기까지 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네. 이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사실상 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의회를 통과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경제 관련 정책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 노동자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라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도 보호무역주의다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무려 1조 9천억 달러라는 슈퍼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감하네요. 네, 여기에 포함된 게 무려 미국 개인당 1,400달러를 꽂아주는 굉장히 엄청난 정책이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이게 뭐 당장 정책이 시행될 땐 좋지만 나중에 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경제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가 있죠.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인데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취임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외교를 이끌어갈 국무장관 지명자죠. 토니 블링컨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뭐 중동 그리고 이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영상 한번 보시죠. When it comes to Iran, a couple of things. First, President-elect Biden is committed to the proposition that Iran will not acquire a nuclear weapon. The President-elect believes that if Iran comes back into compliance, we would too. But we would use that as a platform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o would once again be on the same side with us to seek a longer and stronger agreement. 네, 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중동 지역 특히 뭐 순위파 아랍 국가에도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또 6월에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는데 힘쓰는 모양새지만 이 중국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를 잇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중국에 대해서 터프한 강경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고요.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 기후 확산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북핵을 포함한 비확산 문제에서는 하겠다. 그래서 투트럭으로 가겠다.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 압박하는 데서는 동맹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국과 일본도 동참을 하는 요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전담하고 아시아를 전담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터 캠버를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미를 묶어서 중국을 대응하자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한테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러나 뭔가 역할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는 역시 한반도 문제인데 북한에 대해선 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at the go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저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 북한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나왔을 때 리뷰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다 뒤집는다지만 이 재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거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나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북한 문제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 국내 뭐 경제라든지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뭐 이란이나 중국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워싱턴 DC라든지 뭐 외교가라든지 또 뭐 민주당 그리고 지금 뭐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반, 웬디 셔먼 이 사람들 모두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탑다운 방식의 어떤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도 뒤집지 않을까,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3일에 있었던 백악관 브리핑에서 또 북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아마 차차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접근법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정책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착 상황에 있던 것들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의 트럼프의 협상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뭔가 강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실용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